건강과 음식 얘기하면 다들 첫 번째 반응이 뭘 먹어야 돼? 다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음식 얘기하면 다들 유기농은 너무 비싸요. 핑계를 대세요. 제가 유기농 먹으란 말 안 합니다. 물론 유기농 좋지만 내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제철 채소 과일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안 드립니다. 먹는데 그 순간의 선택을 약간만 바꿔줘도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식품으로 어떻게 만성염증을 줄이고, 어떤 식품을 선택하면 만성염증이 증가하는지, 항염증 식사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당 지수와 염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혈당이 빨리 아주 높게 올라가고요. 어떤 음식은 아주 천천히 적게 올라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많이 높인 음식, 염증을 높여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식품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그림으로 좀 쉽게 볼게요. 거친 음식과 통곡류를 선택하면 우리 몸의 혈당을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습니다. 염증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친 게 뭘까요? 거친 음식? 예, 도정의 정제가 덜 된 거. 예. 깔끌깔끌하고 입에는 이렇게 편하지 않은데 그런 음식들이에요. 여기 염증 예방 음식에 보면 밥을 먹어도 기름진 흰 쌀밥보다는 덜 깎은 현미, 잡곡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을 덜 높이는 거예요. 백미밥을 현미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잡곡밥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빵도 부드러운 크루아상, 부드러운 아주 폭신폭신한 빵 대신에 조금 딱딱하고 거친 통밀빵 바꿔주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는 달라져요. 간식도 과자 이런 것보다는 제철 채소나 과일을 그냥 통으로 그냥 별다른 조리 안 하고 먹었을 때 염증이 줄어듭니다. 음료도 이제 단 주스를 사 먹는 것보다는 아예 과일을 먹든지 직접 갈아서 먹든지 결과는 내 몸에 미치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음식들이 다 똑같은 탄수화물로 묶였죠. 그런데 다른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음식을 구분할 때 염증을 유발하느냐, 염증을 예방하느냐 이 기준 하나만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과와 사과 주스는 같은 식품일까요? 네. 달라요. 네, 맞습니다. 사과를 가공한 사과 주스는 무가당이더라도요. 결국에는 칼로리가 더 높아요. 그리고 섬유소가 거의 없죠. 섬유소는 껍질에 많이 있는데 껍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섬유소가 굉장히 적어요. 섬유소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변비 예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을 줄이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한 효과까지 있거든요. 섬유소가 없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등은 다 빠져나갑니다. 특히 중요한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요. 사과와 사과 주스는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현미와 백미 같은 식품일까요? 네.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현미와 백미의 영양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위에 표를 보시면 비타민, 그리고 아래 보시면 미네랄 성분들은 현미가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똑같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끼를 먹어도 이제 다 벗겨낸 그런 곡류를 먹느냐, 아니면 껍질이 살아있는 거친 통곡을 먹느냐, 건강 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염증과 음식 얘기하면 지방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에스키모인은 굉장히 그 지방을 많이 먹어요. 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심혈관 질환 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도 똑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좋은 지방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지방. 그럼 좋은 지방은 뭘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먹은 기름이 내 혈관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방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지만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인 거예요. 육류에 기름이 막 껴있죠. 액체가 아니죠. 그럼 그건 포화지방이에요.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거, 꽃등심. 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 식용유, 올리브유 많이 있죠. 그런 게 불포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에도 오메가3, 오메가6 다양한 게 있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트랜스 지방인데요. 불포화 지방이 관리하기 약간 까다로워요. 산소나 어떤 빛에 이렇게 닿았을 때 변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소 처리를 인공적으로 가공 공정 과정을 거쳐서 고체 형태로 만든 거, 마가린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지방은 그렇게 대충 분류를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제 환자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데 좀 뚱뚱하시고 그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으셨어요. 이분이 매번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고기는 입에도 안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난 정말 안 먹는다. 네. 그런데 그분이 빵을, 쿠키를 입에 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억울하죠. 나는 기름진 고기 안 먹는데. 네. 대부분 그게 고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름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빵, 쿠키, 뭐 팝콘 이런 과자류, 빵류에 바로 마가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트랜스 지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 지방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특히 집에서 먹는 팝콘 이런 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육류에는 똑같은 육류가 또 아니에요. 육류마다 또 지방의 그 성분이 달라요. 보면 빨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포화지방이 많이 있는데 포화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문제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염증을 예방하는 기름은 이제 오메가3 지방이에요. 오메가3 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 그리고 생선. 똑같은 고기지만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뭐 카놀라유라든가 호두 등에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을 예전에는 한 묶음으로 다 지방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지방이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염증을 증가시킨 지방이 있어서 먹는데 비율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채소,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왜 좋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 비타민 생각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네. 채소와 과일이 세 개의 또 비밀이 있어요. 채소, 과일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이 이제 건강 효능을 갖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 과일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네. 여기에는 라이코펜 있죠. 항산화 기능, 전립선 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아까 토마토 말씀하셨어요. 토마토. 또 빨간색 채소, 과일. 네. 사과, 당근. 네. 당근 조금 주황색. 네. 그래도 붉은색은 이제 수박, 그리고 파프리카. 네. 맞아요. 그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어요? 양배추, 네. 양배추, 무, 감자, 네. 이렇게 흰 색깔에는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요소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호르몬 관련된 암,
유방암, 난소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보라색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이 색깔을 내는데요. 항산화 기능,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지, 네, 콩, 그다음에 검은 쌀, 네, 맞아요. 자주색 양파, 자주색 고구마, 네. 너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저보다 많이 아시네요. 주부 경력으로는 저보다 더 오래되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녹색, 주황색, 노란색에 베타카로텐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백내장, 폐암,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암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당근, 네, 주황색. 시금치, 네. 부추, 오이, 예, 맞습니다. 아주 많죠. 특히 짙은 잎이 무성한 채소가 좋아요. 뭐 케일, 뭐 시금치 이런 것들. 네. 바로 이렇게 색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피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채소나 과일들도 벌레나 나쁜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껍질이나 씨의 껍질, 특히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바로 피토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도, 사람의 몸에도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장 볼 때마다 앞으로 빨간색, 오늘은 뭘 해야 되니까 빨간색을 고를래, 뭐 초록색을 먹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럼 학구적인 주부긴 한데 어렵죠. 한두 번 하다가 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빨주, 노초, 파남보. 알록달록하게 네, 장보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네. 내 식탁을 보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 다양한 효과들을 내가 골고루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한국인의 식탁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지 말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다양하게 검정색. 네. 제철 채소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중해식 식사 피라미드를 차용을 한 거예요. 그게 또 건강에 좋으니까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건강음식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은 탄수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슷했어요. 현미든 여기에 보면 백미든 똑같이 같이 탄수화물이라고 묶여 있었죠. 근데 이 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단, 자주 먹어야 되는 거에는 전곡류, 통곡류, 현미, 통밀, 파스타, 귀리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맨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될 수 있나 적게 먹어야 할 식품에 이제 정제된 곡물, 흰쌀, 흰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육류도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오메가3 같이 염증을 줄이는 지방이 좀 들어있는 생선류는 좀 더 많이 먹되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있어서 염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으로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을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음식을 6가지 맛으로 분류를 해요. 영양소나 이런 게 아니라 맛으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맛에는 짠맛, 단맛은 많이들 아시죠? 한국인 매운맛. 근데 아유르베다 의학에서의 맛은 단맛, 짠맛, 우리가 익숙한 맛은 있는데 신맛, 쓴맛, 떫은 맛,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죠. 이렇게 6가지 맛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맛마다 기능이 다르거든요. 네. 단맛은 영양 공급에 가장 최적이고 인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현미나 이런 것도 씹으면 어느 정도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열량을 제공하는 음식들이 바로 단맛에 해당하고 신맛은 이제 감귤, 시죠. 여러 가지 발효식품 시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입맛을 높이고 소화를 좋게 해요.
영양학적으로도 그렇죠. 그 짠맛은 짜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짠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약한 완화제, 그리고 소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은 소화를 촉진시키고요. 정체된 것을 이제 청소하는 역할, 양념들에 해당돼요. 여러 가지 후추, 뭐 생강 이런 것. 쓴맛은 항염증, 해독 작용을 합니다. 푸른 잎들, 채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떫은 맛은 건조시키고 수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콩류, 그리고 여러 가지 떫은 맛 내는 탄닌, 짙은 녹색 채소들이 해당돼요. 이게 맛으로 기능을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무지개 장보기처럼 여러분 짠맛에 신맛에 단맛을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떤 채소 과일을 먹어야 돼. 아,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예, 이거 하다가 병나겠죠. 한국인들 입맛이 짠맛과 단맛, 매운맛에만 길들여 있어요. 다양한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 입맛에 그런 예민함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균형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6가지의 맛을 포함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끼마다. 아까 무지개 장보기에 알록달록한 색, 그리고 이 6가지 다양한 맛을 다 포함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균형이 다시 살아나고, 내 몸의 균형이 살아났을 때 내 입맛이 단맛, 짠맛에 길들여졌던 게 원래대로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앞에 만성 염증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라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만성 염증을 한 큐에 없앤 약은 없어요. 내 음식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식사의 구성을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음식을 통한 건강 증진법, 질병 예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마이너스 건강법입니다. 항상 뭘 더 먹지, 뭘 더 해야지. 바쁜 한국인이 또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의 식생활을 점검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염증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빼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건강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보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싸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거죠. 그게 안전한 장보기인데요. 첫 번째는 식품을 고를 때 앞이 아니라 뒤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격과 여러 가지 광고와 제품명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봐도 뭐가 뭔지 몰라서 앞에 1+1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를 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이 아니라 항상 뒤를 보자. 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식품 표시를 본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10%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식품 표시를 일단 보면 식품을 고를 때 70에서 80%가 영향을 받아요. 식품 표시에 따라 식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식품 표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식품 표시를 보고 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좀 더 현명한 식품 구입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입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텃밭이든 아니면 공동 뭐 도시 농업이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식탁을 꾸리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선택하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식품이라도 식품 중에는 염증을 높이는 게 있고 염증을 낮추는 게 있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식품을 선택해라. 거친 음식, 가공이 덜 된 것, 트랜스 지방은 되도록 먹지 말고, 포화 지방은 조금 줄여 먹고,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을 좀 더 먹고, 오메가3는 생선이나 이제 콩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런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는데 다양한 색깔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우리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인의 입맛이 단맛, 짠맛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맛이 아니라 다양한 맛의 우리의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 다양한 맛으로 되어 있는 식탁을 구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입맛이 바뀌어요. 짠맛과 단맛만이 아니라 다른 맛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내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그러면 그때 내 몸이 원하는 내 몸의 소리에 맞춰서 음식을 고르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 맞는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요약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마이너스 건강법,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식사법,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식사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